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요번 리뷰는 짝사랑 세계입니다. 이 영화 아십니까? 이거 메가박스에서만 독점 상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한 방이 있는 영화예요. 자, 이 영화 라인업은 일단 일본 영화는 약간 좀 팬층이 좀 뚜렷하게 나눠진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게 소위 말하는 잔잔하다, 이런 느낌이 많죠. 이 영화도 사실 잔잔합니다. 그런데 왜 이 영화 한 방이 있는가? 그것은 이제 각본에 있습니다. 자, 이 영화 연출자는 아주 베테랑, TV 연출자 출신으로 많은 작품을 남겼죠. 우리한테 기억이 나는 작품만 해도 지금 만나러 갑니다. 그 다음에 뭐 눈물이 주룩주룩 저도 봤는데 약간 좀 심파적이고, 그 다음에 뭐 크게 히트는 안 했습니다. 불량소녀 나를 응원해라고 하는 시다 토데의 작품. 그 다음에 최근작의 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다. 이게 이제 크게 호응을 받았죠. 그 다음에 짝사랑 세계까지 연출한 도이 노부히로 감독입니다. TV 출신자로 엄청나게 많은 작품을 연출했고요. TV에서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괴물이라는 작품에서 인상적인 각본을 선보였던 사카모토 유지. 원래 이분도 드라마 각본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뭐 일찌감치 세상의 중심에 사랑을 외치다라고 하는 아주 초히트작을 21세기 초반에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다의 각본. 그 다음에 뭐 요번 작품 최근에 이제 첫 번째 키스라는 작품도 였습니다. 그 각본을 썼습니다. 이게 그 타임루프물인데요. 짝사랑 세계는 이것도 일종의 판타지입니다. 근데 뭐 특별하게 SF적이라기보다는 이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판타지로서의 성격이. 자, 이 작품에 대한 평가 이렇게 나오죠. 벌써 이제 사실은 이제 감이 오실 분들이 있으실 거고, 이 사실 한국 수입사가 약간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정보 없이 보면 좀 어사무사하게 영화가 초반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 자, 근데 이 영화는 사실 애도의 영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스포일러가 싫은 분들은 일단 탈출하십시오. 어차피 뭐 이 시간쯤 되면 저 아저씨 나와가지고 떠들기 시작하면 벌써 탈출한 분이 대부분입니다만, 그래도 이 리뷰를 듣고 계신다면 영화의 설정 자체도 말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시면 탈출하세요. 근데 이 영화의 설정이 어떤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 리뷰 남기신 분이 사무치는데 행복하게 흘러넘치는 애수와 아니메스러운 감수성에 심장이 먼저 흔들린다. 그곳에도 삶이 제한 없이 이어지기를. 이렇게, 뭔가 좀 저 세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 세계예요. 자, 짝사랑 세계라고 하는 표현이,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사가라 미사키, 히로세 스즈, 그 다음에 카타이시 유카, 스기사키 하나, 그 다음에 키요하라 카야 이 사람 아스미 사쿠라 이렇게 사쿠라 역할, 유카 역할, 미사키 역할인데 세 명의 친구들이죠. 세 명의 친구들이 이제 그 도쿄의 한복판에서 자기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영화의 시작은 그 어린이 합창단의 준비 과정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텐마란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약간 사실 정보 없이 봐야 또 재밌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어느 정도 눈치를 챌 수도 있는데 눈치를 못 채는 분들은 좀 새로운 발견이 좀 많아지죠. 이제 이 주인공이 영화 어린이 합창단이 나오고요. 그 어린이 합창단이 한 남자아이가 있다가 슬쩍 사라져요. 근데 그 남자아이를 찾으러 이 사가라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찾으러 다니다가 뭐 이렇게 쭉 한 바퀴 돌고 못 찾아서 이제 그 합창단 본 연습하는 장에 와서 단체 사진을 찍으면서 이제 오프닝 시퀀스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단체 사진이 좀 이상해요. 이렇게 왼쪽에 있는 걸 이렇게 돌아보면서 찍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복선이 깔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소녀 사가라가 이제 히로세 스즈가 나중에 이제 성인 역할을 하는 건데 사가라가 그 대본을 씁니다. 대본을 쓰고 대본을 완성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자아이를 찾은 거죠. 남자아이가 곡을 쓰는 아이예요. 그 설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영화는 갑자기 이 시간이 흐릅니다. 12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자, 12년이 지나서 이 세 명의 소녀가 같은 도쿄에 있는 숙소에서 지내고 있는데 맨 처음에 카메라가 쫓는 인물은 이 지금
사쿠라예요. 사쿠라. 가운데 있는 키오하라 카야가 연기하는, 키오하라 카야도 이제 여러 작품에 20대 여배우로 주역을 많이 했던 그런 배우입니다. 그래서 키오하라 카야가 하는데, 잘 보면, 영화에 보시면, 이 사쿠라가 사물과 또는 인간과 사물과 이게 닿지 않게 해서 살짝살짝 피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사실 눈치를 채실 수 있는 것들을 앞부분에 쫙 깔아놔요. 뭐 굳이 말을 설명 안 하지. 그러니까 영화는 장면이 바뀌어요. 어린이들이 나오다가 이 여성 셋이 사는 장면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쿠라의 20살 생일을 축하합니다. 사쿠라 그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하는데 서프라이즈 실패를 해요. 근데 그들 나름대로 또 다른 서프라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제 슬슬 진행하면서 우리는 이제 슬슬 눈치를 채요. 이들은 똑같이 출근을 해서 이 세 개 중에서 이 왼쪽에 있는 6화는 대학교에 가서 물리학 수업을 듣고요. 그 다음에 사쿠라는 어딘가로 출근을 해가지고 이제 동물원에 펭귄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사키는 회사에 출근해서 업무를 하고 있죠. 업무 일이 사물을 보는 컴퓨터를 만지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의 일상 장면의 대화 장면을 보면 뭔가 어긋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말을 하고 그다음에 누군가 대화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잘 보면 그 대화가 서로 엇나가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헷갈리게 영화가 구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뭐 저는 알고 저랑 같이 간 사람은 모르더라고요. 근데 모르고 갔죠. 그냥 제목도 모르고 봤는데 저랑 같이 간 사람은. 근데 저랑 같이 간 사람은 한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대충 파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영화의 이 설정이. 자, 이게 사실은 이제 말할 거예요. 7분 리뷰가 7분이 지났어요. 자, 이 셋은 12년 전에 죽은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막 흔들 수밖에 울컥하게 만드는 부분이 이 설정이 너무 울컥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아이들은 12년 전에 갑자기 합창대에 난입한 어떤 소년범에 의해서 살해당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레이어라고 영화에 이제 이 사이비 과학이죠. 이 물리학을 듣고 있는 유카가 설명하기에 레이어가 이렇게 있고 그 레이어의 한 겹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 겹쳐져 있는 레이어에 이 죽은 아이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너무 대견한 아이들이죠. 대견하게 꿋꿋하게 자기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없고 오직 이 세 아이만 남았는데 이 세 아이가 일상을 살고 씩씩하게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좀 울컥하네요. 이게 울컥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2014년도에 그다음에 이태원이라든가 이런 일들에 통해서 갑자기 사회적 참사를 당했던 아이들이 있고 멀리 가면 뭐 시랜드 참사라든가 그런 기억들이 너무 많죠. 그 기억들에 그 아이들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럼 어떤 모습으로 살까?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보통 이렇게 살지 않을까요? 아휴. 자, 어쨌든 짝사랑 세계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사실 되게 밝아요. 전체적으로 이 아이들은 너무 잘 자랐어요. 잘 자라서 그 아이들이 감정 가라앉히고 생각을 하니까 영화 때문이 아니라 그 영화의 설정이나 상상 때문에 지금 굉장히 울컥한데 이게 제가 갱년기가 왔거든요. 울컥한데 어쨌든 그 아이들이 너무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는 거죠. 되게 웃기는 장면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줄거리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영화의 이제 흐름은 그 각본이 잘 짜여졌다는 게 이제 앞에 사가라가 썼던 이 악보가 결국은 이제 묻혔을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 죽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참사로 남아서 그 장소에 합창단이 공연을 했던 장소에는 그 일종의 비석 같은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 누군가 아이랑 대화하는 부모가 와서 이제 15년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 그러니까 아이한테 설명하기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는 이 친구들이 앉아서 이제 뭐, 그 사쿠라가 12년 전이라고 말을 고쳐주기도 하고, 물론 말은 공회전이죠. 이들은 만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고, 그들은 그 속에 존재는 하지만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셋만 의지하면서 이제 시식하게 살아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 코믹한 장면들 같은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이 장면은 이제 그 귀신 영화를 보는데 자기들이 이제 유령이죠. 유령인데 귀신 영화 보면서 비평도 하지만 되게 무서워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이게 이제 출근하면서 이제 보여주는 장면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살고 약간 사이비과학 같은 거에 빠지는 장면들도 나와요. 영화 속에 보면은 약간 이게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그, 흘러가는데 뭔가 되게 핵심 플롯인 것 같은데, 그 옆에다, 스릴러적으로 이제 옆에다 배치를 해놓는 그런 장치인데, 이제 라디오에 흘러나오는 정보들이 사실은 이제 심상치 않은 정보였고, 그것들이 이들이 어쩌면 현실 세계에 돌아갈지도 몰라라는 가상을 넣고 가죠. 근데, 영화가 아마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되게 모험물 같이 됐을 텐데, 이 영화는 그런 쪽의 진심을 가지고 있는 영화는 아닙니다. 짝사랑 세계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들이 주어지는 스토리의 전개에 의해서 이런 이 믿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들 스스로도 대견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겠습니다만 그들이 바로 이제 저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에게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가짜 신념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진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전하면 다시 이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막연하게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각 세 명의 등장인물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면도 되게 울컥한 장면인데 이 아이들이 이제 영화는 직접적으로 무슨 그 끔찍한 장면들을 보여주는 방법을 취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 도망가고 선생님 대피시키는데 이 아이들 세 명이 여기 이 장소에 갇혀버리거든요. 아무도 얘들을 데려가지 않고.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실려나가는 자기들의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레이어가 다른 이 짝사랑 세계라고 불리는 이 영화의 제목에 붙어 있는 세계처럼 이 세 명의 아이들은 고립되는 장면이죠. 그렇죠. 영화의 중간에 이제 회상 장면에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영화는 함정처럼 이제 처음에는 그런 설정들을 공개하지 않다가 이제 서서히 그런 플롯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 세 명의 인물은 마음을 전할 대상들을 각각 찾아나게 되는데 지금 보이는 유카는 자기가 다니고 있는, 진짜 학교는 아니지만 그 학교에서 보여진 엄마의 행적을 쫓죠. 그리고 엄마가 재혼을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둘째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그 아이랑 과자 만드는 장면에 들어가기도 해요. 거기서 약간 나를 잊은 게 아닐까라는 속상함 같은 것도 느끼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영화는 이제 또 뒤에 한 방을 또 숨겨놨으니까, 이걸 또 기다려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 명의 인물 중에서 이게 이 영화는 정서적으로 따지자면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러 가야 되겠죠. 근데 이 영화는 일종의 애도의 영화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쿠라라고 하는 이 씩씩한 소녀는 자신을 죽였던 대상이 소년범에서 출소를 했다는 소식, 12년이 지나서 출소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년범에게 마음을 전하겠다고 찾아가요. 물론 이들은 마음을 찾아가지 못하게 애쓰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의 중간에 이 사람들의 그 안타까움 이런 게 드러난 장면이 아이가 그 차에 갇혔어요. 그래서 차에 갇혀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끄집어내려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았고 하려고 하지만 이들은 유령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존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존재가 애원하고 또 이 사람들은 살체와 그러니까 실제 인간과 부딪히게 되면 이게 밀려납니다. 밀려나는데 그 장면을 굉장히 애절하게 하게 되고 그리고 영화적 결말은 그 시퀀스의 결말은 그 아이가 이제 구출되긴 하는데 과연 이들의 진심이 통했는지 안 통했는지는 애매하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그런 장면이 후반부에 이제 클라이막스에 한 번 더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그 장면에서는 그래도 뭔가 막연하게지만 그들이 희망이 전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이제 범인을 만나고 왔던 이 지금 사쿠라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머물러 버리는, 도로가에 서버리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던지는 질문은 그거예요. 날 왜 죽였을까? 나는 여태까지 자동차 횡단보도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 내가 무슨 잘못이 있었냐라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근원적인 질문이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 뭐 범인이 무슨 의도가 있었던 범인이겠습니까? 뭐 아이들을 죽이는데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자체가 이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영화에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던, 그 전에 살았던 인물은, 그 미사키입니다. 그러니까 히로세 스즈가 연기하는 인물인데, 이 미사키는 누군지 모를 이 남자에게 계속 마음을 전하려고 하고, 이 남자는 정말 우울하기 짝이 없는 표정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미사키가 이제 이 영화에서도 눈치채는 장면이, 미사키가 이 어떤 여성이 이 남성을, 덴마라고 하는 남성인데, 이 덴마라고 하는 남성을 요카마 류세이가 연기합니다. 데리고 가서 라흐마니노프의 공연장에 데리고 와서 하는 장면인데, 거기서 이제 막 남성, 덴마를 데리고 간 여성이 뭐 일종의 양다리를 걸치고 뭐 문제가 많은 여성이라는 사실을 막 떠듭니다. 같이 간 사쿠라가. 그래서 사쿠라가 그 장면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대략 다 모든 관객들이 아마 눈치를 채죠. 이들은 유령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자, 뭐 그전에도 유령인지는 알 수 있는데 어사무사하게 묘사가 되니까요. 이 장면은 이제 그 영화에서 이제 그 범인으로 보이는 인물의 등장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장면은 이제 엄마에게 자기 손을 올려놓는 장면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화의 설정상에 의하면 인물과,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과 손을, 그러니까 몸이 닿으면 이제 밀려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슬쩍 올려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속의 진심이 인지의 여부와 떠나서 이제 진심이 전해졌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장면의 표현이라든가 이런 장면에서. 그래서 짝사랑 세계의 이 장면의 경우도 이제 결국은 이제 상황이 이 유카의 엄마가 질문을 던집니다. 이들을 대신하여 어떤 질문을 범인에게 던지고 그 위기에 처한 엄마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들이 막 몸부림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속에서 이제 진심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일종의 말하자면 세계의 주인에서 정말 결정적인 세자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장면 같은 느낌을 줍니다. 예. 그런 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도망을 치는데, 이 싸움 과정을 통해서 도망을 치는 과정에서 엄마가 보는 모습이 이 세 아이의 모습이거든요. 그 엄마가 강하늘 그 방향이 또 그 신사를 향해서 날아간다는 점도 또, 우리가 이 영화의 방향이 바로, 진정한 애도라고 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의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 이 덴마에게 이 미사키 히로세 스즈가 연기하는 역할이죠. 그 마음이 가는데 이게 멜로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둘은 이 영화에서 뭐 영혼과의 만남 이런 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그래서 그런 멜로 코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영화도 사실은 이제 이 캐스팅된 20대 여배우들, 주역 배우들과, 그 비중에도 불구하고 흥행에는 일본에서 성공 못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진심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이 덴마라는 친구는 이 모종의 사건과 연루가 돼 있었고, 그 사건에 연루된 그때의 감정 때문에 잊지 않기 위한 삶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음악적 재능이 있는데도 그 음악적 재능이 멈춰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 음악이라는 모티브가 이 아이들을 결국 죽게 만든 이유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결과가 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은 자기들이 완성하지 못했던 이 합창 대회에 비록 유령이지만 참여하게 된다라는 영화가 납니다. 그래서 영화의 주제가가 끝까지 정말 연주가 돼요. 제가 가끔씩 일본 영화들을 보면서 그런 장면들이 나올 때 되게 좋은데, 이게 뭔가 요약하거나 대충 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 음악을 노래하는 장면에 정말 진심으로
연주한 장면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것이 그 노래 자체가 이 영화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짝사랑 세계라는 영화가 갖고 있는 그 되게 밝은 분위기, 그리고 씩씩한 이 분위기 속에도, 뭔가, 갖고 있는 정말 뭔가 진심, 뭔가 이제 좀 진정한 애도란 무엇인가라는 생각, 그런 메시지가 잘 살아있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보게 되네요. 그러니까 영화는 되게 스무스하고 우리가 말하면 이제 잔잔물이죠. 그러니까 잔잔한 스타일이라서 뭐 일본 영화 코드 자체를 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여전히 선호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게 이게 그 실제 사건에 대한 이제 빌런에 대한 뭐 분노, 복수가 아니더라도 일종의 우리의 세계를 떠난 사람들에 대한 이런 인식, 그다음에 그런 바램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 영화 속에 좀 담아져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이 영화 역시도 꽤 사랑스럽지만 꽤 무게 있게 메시지 자체는 무게 있게 받아들이는 영화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짝사랑 세계 이상 소마 시네마였습니다. 또 슬프네요. 안녕히 계십시오.